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좀 춥죠? 건강 조심해야 돼, 건강이요? 오늘 어디 할 차례입니까? 오늘은 지역권 할 차례네, 그죠? 지역권 343쪽 갈 차례입니다. 자, 지역권은 요게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지역권은 자, 역권. 자, 요 역자가 서비스를 번역한 말이 서비스. 그러니까 편익이죠. 편익을 받는 권리입니다. 편익을 받는 권리. 자, 그럼 역권인데, 자, 이게 이제 사람이 편익을 받으면 인역권이라 그러고요. 토지가 편익을 받으면 지역권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인역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역권만 인정합니다. 지역권. 자, 그러면 지역권 보죠. 지역권은, 자, 땅이 두 개가 있어야 돼. 땅. 자, 요역지라는 땅하고 성역지라는 땅이 있습니다. 요역지라는 땅과 성역지라는 땅이 있어요. 자, 일단 요역지는, 자, 편익을 요구해서 요역지, 편익을 요구해서 편익을 받는 땅이야. 받는 땅. 테이크. 편익은 결국 서비스죠. 그죠? 서비스. 서비스를 받는 땅을 요역지라고 그래요. 자, 성역지는 서비스를 주는 땅입니다. 성역지. 주는 땅이죠.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죠. 그죠? 요역지, 여기 좋은 거예요. 자, 일단 갑니다. 일단, 여기는 물이 안 나요. 물이 안 납니다. 물이 안 난다. 그래서 이제, 황무지죠. 황무지. 아니면 뭐 사막 이런 데죠. 근데 이 성역지는 물이 콸콸콸 나요. 물이 콸콸콸 납니다. 물이, 오아시스죠. 그럼 이제, 요역지 소유자가, 일단, 을이라고 하죠. 소유자, 을. 이 성역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물이 안 나니까 우리 가격을 따지면 여기는 100번지라고 하죠. 100번지 지번이고요. 여기는 70번지 지번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번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거리가 멀겠죠. 그죠? 인접하지 않습니다. 그럼 을이 이제 땅은 평당 한 10,000원이라고 하죠. 평당 10,000원. 여기는 물이 엄청나게 나니까 평당 한 50만 원 한다고 하죠. 한 10배, 50배 차이네요. 그럼 을이 이제 물 좀 사용하자라고 해서 용수지역권을 설정해달라고 청약을 해요. 좋다. 내가 물 사용시켜 줄게라고 해서 용수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이 을이 이제 지역권자 될 사람이죠. 지역권자. 이 사람은 지역권 설정해 주는 사람. 두 사람이 설정 계약을 하고 지역권자 앞으로 요 성역지에다가 지역권 등기를 해요. 자, 을구에 자, 을구니까 이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한번 해보죠. 이 성역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1순위라고 하죠. 지역권 설정. 이 계약한 날짜 적어야 되겠죠? 지역권 설정 계약 날짜는 2018년 1월 1일 설정 계약. 지역권자 이름, 지역권자 을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지역권을 사용하는 목적은 용수죠. 그죠? 용수. 물을 사용하죠. 이 물을 이렇게 사용하면 요역지가 편익이 증가하겠죠. 자, 물이 안 났으니까 평당 한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제 물이 이렇게 사용하니까 사람도 살 수 있고 동물도 살 수 있고 식물도 살 수 있죠. 평당 한 20만 원씩 이렇게 뛰었다고 하죠. 편익이 증가되는 거죠. 편리와 이익이 증가됩니다. 그럼 이제 지역권 설정한 목적이 바로 용수 목적, 용수 지역권을 많이 출제하고 또 두 번째는 통행 지역권도 많이 출제해요. 통행 지역권도 이 땅을 사용하는 지역권이죠. 자, 을이 이제 갑의 땅을 사용하는 지역권이 바로 통행 지역권. 그다음 범위는 일부냐 전부냐를 적어줍니다. 여기는 물의 일부만 지금 사용하잖아. 일부만 사용하니까 일부.
이때 이제 도면 첨부합니다. 도면. 이 전부라면 전부적고요. 자, 이와 같이 목적하고 범위가 필요적인 등기 사항입니다. 이거는 지상권하고 똑같죠. 지상권은 뭐 목적이었죠? 지상권은 수목 소유 목적, 건물 소유 목적, 공작물 소유 목적이잖아. 자, 여기 조심할 게 이 요역지가 포인트입니다. 요역지가 주예요, 주. 반드시 요역지가 있어야 지역권이 성립합니다. 요역지가 없으면 지역권이 성립을 못해요. 그래서 요역지가 주고 지역권은 종이 됩니다. 종. 주종 관계다. 요역지가 주, 지역권이 종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고 291조 조문 보겠습니다. 관련 조문. 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를 을이라고 놓고 을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목적이 뭐예요? 통행, 용수 등이죠. 통행이나 용수 등의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다 적어보세요. 타인의 토지는 성역지입니다. 성역지를 자기 토지가 무슨지? 요역지.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역권의 개념은 일단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자기 토지가 무슨 지라고 그랬죠? 요역지. 자, 그 밑에 해설해 놓고 있죠. 타인의 토지, 즉 성역지를 자기 토지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라 그럽니다.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때 다음 줄 한 거 보죠. 편익을 얻는 토지를 무슨 지라고요? 요역지입니다. 편익을 받는 땅이 요역지고 반대로 편익을 주는 제공하는 토지를 성역지라 그래요.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된다. 편익을 받는 땅이 무슨 지요? 요역지. 편익을 주는 땅이 성역지.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된다. 자, 편익을 받는 땅이 이제 자기 땅. 자, 여기 요역지입니다. 요역지. 요역지. 요역지가 주니까 요역지를 먼저 해보세요. 자, 지역권이란 지역권자 을이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성역지는 편익을 주는 거죠. 자, 다음 장 넘겨보면 큰 2번 가서 지역권의 특징은 1번의 부종성, 수반성. 자, 여기 이제 많이 나오는데, 자, 요역지가 주고 지역권은 종이니까 부종성하고 수반성이 있어요. 항상 주종관계란 말이 나오면 부종성, 수반성입니다. 자, 부종성이라는 것은 종은 주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역지가 존재해야 지역권도 존재한다. 수반성은 요역지가 이전하게 되면 같이 따라서 수반해서 이전한다. 이게 수반성입니다. 부종성, 수반성. 자, 292조 그 관련 조문 갑니다. 그 제2항이 부종성입니다. 부종성. 제2항. 지역권은 의지와 분리하면 안 된다.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분리하여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걸 무슨 성이라고 그래요?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요역지하고 지역권은 절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분리해서 다른 권리 목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1항으로 올라가면 1항은 이제 수반성이에요. 수반성 같이 수반해서 함께 이전한다는 거죠. 제1항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에 부종이 수반입니다. 수반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된다. 일단 부종성, 수반성 정리하고요. 그 2번은 이제 불가분성은 아직 좀 어려워요. 아직까지 보지 마시고 우측으로 갑니다. 오른쪽 가서 가리고 3번에 찾았어요. 3번. 요역지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줄한 거 보죠.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한다는 것은 요역지의 가치, 사용 가치를 정대시킨다는 의미예요. 자, 결국 이 물을 아직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땅은 평당 10,000원밖에 안 했어요. 근데 용수 지역권이 설정되니까 평당 20만원으로 가격이 뛴다는 거죠. 즉 사용 가치가 정대됩니다. 자, 조심할 게 아까 인여권은 인정 안 된다 그랬죠. 그 뒤에 나오죠. 따라서
요역지의 거저는 사람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는 지역권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개인적 이익을 이해한다는 것이 바로 인여권이에요. 우리 민법에서는 인여권은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편익을 얻으면 안 된다. 누가 편익을 얻어야 돼요? 토지가 편익을 정대시켜야 돼요. 다음 가리고 4번에 지역권의 대가는 무상, 유상 다 가능합니다. 지역권은 무상, 유상 다 가능하고, 자, 무상은 공짜라는 거죠. 유상은 대가를 주는 거고, 또 기간은 영구무한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 뒤에다가 가로 열고 판례라고 적으세요. 판례. 영구무한의 지역권 설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음 5번입니다. 5번 중요하고요. 5번 중요합니다. 자, 요역지는 일필토지의 전부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역지는 일필토지 일부에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예? 성역지입니다. 성역지. 성역지는 주는 땅이에요? 받는 땅이에요? 주는 땅이잖아. 줄 때는 우리가 뭐든지 줄 때는 조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줄 때는. 받을 때는 일필지죠. 이같이 성역지는 일부라도 무방하지만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지 전부여야 됩니다. 자, 먼저 요역지를 먼저 외워야 돼요. 요역지는 전부여야 한다. 그러나 성역지는 일부라도 무방하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지역권은요, 독립된 제한물권입니다. 지역권은 소유권의 내용이 아니고 소유권과는 별도의 독립된 물건입니다. 이게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이제 상린관계하고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상린관계 중에서 주의토지통행권 배웠죠, 그죠? 자, 주의토지통행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자, 주의토지통행권은 자, 우리 인접해야 되죠. 인접. 상린관계. 그러나 상린관계는 바로 소유권 속에 들어있죠. 소유권의 내용으로서 상린관계지만 이 지역권은 소유권과는 독립된 뭐죠? 제한물건이죠. 그게 차이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3번에 그 지역권의 종류는 엄청 많다라고 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역권의 종류는 엄청 많다. 계약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읽어보면 1번 자귀지역권은 적극적 행위하는 지역권을 자귀지역권. 부자기지역권은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지역권을 부자기지역권이라 그래요. 자, 부자기지역권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적어보죠. 자, 우리가 행위를 두 개로 나눠요. 자기는 적극적으로 하는 걸 자기라 그래요. 적극적 행위를 자기. 부자기는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걸 부자기라 그래요. 부자기. 이 지을 작자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자기.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자기입니다. 자, 부자기 지역권의 대표적인 애가 불건축 지역권. 건축하지 않는다는 지역권. 불건축 지역권. 이런 것을 부자기 지역권. 다음 이번에 지역권의 내용이 계속 실현되는 것을 계속 지역권. 가끔 조금씩 지역되는 것을 불계속 지역권입니다. 3번 바깥으로 외부로 표현되는 지역권을 표현 지역권. 바깥으로 표현 안 되는 것을 불표현 지역권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이제 자, 표현과 불표현 보세요. 표현 지역권, 불표현 지역권인데 만약에 주의 통행권하고 좀 비슷한 게 바로 통행 지역권에서 통행 지역권에서 남의 땅을 통행하면서 편의를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자, 통로를 개설해 가지고 통행한다 그러면
바깥으로 통로를 개설했죠. 표현지역권이죠.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 그냥 걸어만 다녔다. 이거는 불표현지역권입니다. 바깥으로 통로 개설해서 통행한다. 표현지역권. 통로 개설하지 않고 그냥 걸어만 다닌다. 불표현지역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4번에 지역권의 효력 가보죠. 자, 지역권은 두 개를 기억하세요. 용수지역권하고 통행지역권을 공부하면 좀 편해요. 자, 그러면 효력은 뭐라 그랬죠? 효력은 권리와 의무를 효력이라 그러죠. 권리와 의무. 자, 그래서 가로역 1번에 지역권자의 권리는 일단 1. 성역지 사용권이죠. 성역지 사용권. 아까 성역지가 편익을 제공하는 땅이에요? 편익을 받는 땅이에요? 제공하는 거죠. 주는 거죠. 그래서 주는 땅을 사용합니다. 지역권자는 설정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성역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줄 용수지역권에 있어서는 물을 사용하는 지역권이죠. 먼저 물은 어디다 사용해야 되겠어요? 가정용이죠. 가정용에 공급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 나머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공작물의 공동사용 중요 표시하고요. 자, 여기 지금 여기 물이 나는 여기에 수도를 설치했다. 그러면 수돗물을 자, 지역권자도 사용할 수 있고 설정해 준 값도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공동 사용이 가능해요. 공동으로. 이게 지역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자, 성역지에서 나오는 물을 요역지 소유자인 지역권자도 사용할 수 있고 성역지 소유자인 설정자 같이 사용할 수 있죠. 그럼 비용은 서로 분파해야 되겠죠. 자, 읽어갑니다. 성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성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말 수 있다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4번 조심하고 물권적 청구권인데 우리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가 3개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 종류 3개. 물청 계속 지금 배우고 있잖아. 물청이 뭐예요? 물건의 내용이 방해당했을 때 방해 원인 제거 청구하는 거죠. 세 가지가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3가지죠. 그중에 반환 청구권은 지역권자에게는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지역권자는요, 점유를 못해요. 지역권자는 뭘 못한다? 점유를 못하니까. 자, 여기에 만약에 자, 병이라는 사람이 이 위에가 성역지에다가 이 철조망을 딱 철제해가지고 물을 사용을 못하게 해요. 물을 사용 못하게 하니까 용수지역권이 방해장했잖아. 그럼 지역권자는 이 철조망을 방해 제거 청구 가능하죠. 또 미리 예방 청구는 가능해요. 배제 청구나 예방 청구는 할 수 있는데 이 점유를 못하니까 이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걸 이제 많이 출제하죠. 자, 거기에 이제 교과서 보면 지역권의 성질상 2가지 무슨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만이 인정된다. 즉 성역지를 점유할 권능이 없기 때문에 무슨 청구는 인정 안 된다?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 가보죠. 가로역 2번에 성역지 소유자의 의무입니다. 성역지 소유자는 갑이에요? 을이에요? 성역지 소유자 갑이죠. 갑. 성역지 소유자 이퀄 지역권 설정자죠. 설정자 갑은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와 지역권자의 지역권 행사를 참을 인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5번에 이제 지역권의 소멸입니다. 자, 가로역 1번에 지역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는 우리 공통적인 소멸 사유입니다. 지역권은 첫째, 요역지 또는 성역지가 멸실하면 지역권은 소멸해요.
지역권은 반드시 땅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지 요역지하고 성역지가 존재해야 돼. 그중 어느 한 땅이라도 멸실되면 지역권은 소멸해요. 또 지역권도 권리니까 포기하면 소멸됩니다. 다음 혼동은 뭐죠? 소유권하고 제한 물건이 동일하지 않게 기소하는 혼동이죠. 그럼 무슨 물건 소멸하죠? 제한 물건인 지역권 소멸하죠. 뭐 존속 기간을 만약에 10년 정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하겠죠. 다음 성역지가 수용을 당하게 되면 지역권은 소멸합니다. 다음 약정된 소멸 사유가 발생해도 소멸되겠고, 다음 3번 들으면 3번 지역권의 시효 소멸입니다. 지역권은 용익 물건이니까 몇 년 불행사하면 소멸시효로 소멸하겠어요? 20년이죠.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몇 년 불행사요? 20년 불행사하면 소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권의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한다. 지역권은, 자, 정역권은 자기 땅이 무슨 지죠? 요역지죠.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다. 성역지를 요역지의 편익에 용수지역권 또는 통행지역권을 많이 출제한다 그랬어요. 땅이 요역지하고 성역지 반드시 두 필지가 있어야 됩니다. 요역지는 반드시 1필지 전부여야 돼요. 요역지는. 성역지는 일부라도 무방하죠. 그죠? 자, 물 나는 데는 일부만 나잖아요. 다 안 나고. 자, 요 정도 정리하고, 자, 전세권으로 갑니다. 자, 전세권은 303조에다가 전세권을 적어보세요. 자, 전세권은 전세권은 일단 적어놓고 설명을 드려요. 존속 중에는 전세권이 존속 중에는 용익 물건이에요. 무슨 물건? 용익 물건. 전세권이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담보 물건이 됩니다. 무슨 물건이요? 담보 물건이. 자, 존속 중에는 용익 물건이고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무슨 물건으로 바뀐다? 담보 물건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담보 물건의 특징은 뭐냐면 담보 물건은 자, 경매 청구에서 청구권 더하기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게 담보 물건이야. 경매 청구권하고 우선 변제권입니다. 자, 이거 먼저 기억하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보세요. 점유권. 점유권은 무슨 지배권이죠? 사실상 지배권. 점유권의 반대말이 뭐였죠? 본권. 본권은 정당한 지배권이죠. 정당한 지배권. 다 본권을 어떻게 나눴죠? 소유권. 소유권은 완전 물건으로 완전한 지배권으로 세 가지 권능이 뭐죠? 사용하는 권능, 수익하는 권능, 처분하는 권능이죠. 이게 완전한 지배권입니다. 이 완전한 지배권의 반대말이 바로 제한 물건이죠. 제한적인 지배권이죠. 제한적 지배권, 제한 물건. 그러니까 제한 물건이 아니라 을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중에서 일부만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 수익만 빌려가서 지배하는 게 무슨 물건? 용익 물건이죠. 이것은 타인의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사용, 수익만 하는 물건이잖아. 지금까지 배웠던 지역권은,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죠. 다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이 아니라 이용하는 편익에 이용하는 물건이 지역권이죠. 요거는 조심할 게 점유를 못합니다. 원래 확실한 지배를 하려면 뭘 하고 있어야 돼요? 확실한 지배하려면 점유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확실한 지배는 아니죠. 그죠? 점유는 못하지만 용익 물건에 속해. 이제 지금 배울 게 이제 전세권이죠. 자, 전세권은 타인의 토지에도 성립하고 타인의 건물에도 성립합니다.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어디만 성립하죠? 타인의 토지에만 성립하는 물건이잖아.
근데 전세권은 토지에도 성립하고 건물에도 성립합니다. 요거는 이제 존속 중에는 용익 물건인데 존속 기간이 만료돼 뭘로 바뀐다? 담보 물건으로 바뀌어서 경매 청구에서 우선 변제받는 물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담보 물건은 자, 처분만, 이 처분하는 게 바로 경매권이라는 거야. 남의 물건을 경매에서 처분할 수 있는 담보 물건이 유치권, 저당권, 질권. 여기서 우리 시험 범위에 제외되는 게 뭐죠? 질권은 제외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자, 전세권 보겠어요. 거기 관련 조문 303조. 제1항 전세권자 을은 반드시 줄거 뭘 지급해야 돼요?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치료는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근데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반드시 성립 요건입니다. 지급을 하고 타일에 그 부동산에다가 부동산 그럼 뭐죠? 토지와 건물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점유를 하여 자 줄거 보죠.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한다. 여기까지가 용익물건이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합니다. 용도에 쫓아야 돼요. 아파트의 용도는 잠자는 데예요, 술 장사하는 데예요. 아파트 전세권자는 잠자야 됩니다. 술 장사하면 용도 위반으로 소멸 청구당해요. 자, 잘라주고 여기까지가 용익물건이야. 심표부터는 담보물건을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다 무슨 물건? 담보 물건이라고 적는 겁니다. 그리고 제2항 농경지는 절대로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전세권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세는 전세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세는 이 전세권 등기는 안 했단 말이야. 요거는 채권이야.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거는 채권, 정확하게는 미등기 전세입니다. 요거는 채권으로서 임차권하고 똑같아요. 이 채권으로 임차권이에요. 말만 전세, 이거는 전세권이 아닙니다. 자, 민법 시간에 배우는 지금 이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어야 전세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세는 임대차입니다. 자, 보자. 전세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세에다가 전세권 등기를 하면 전세권이 되는 거예요. 이 등기를 안 했다면 미등기 전세니까 이거는 임차권이 되는 거야. 자, 보죠. 자, 건물로 가겠습니다. 갑이 자, 소유자입니다. 조금 이따 전세권 설정해 줄 자. 무조건 물건에서 무슨 설정자가 나오면 소유자입니다. 설정이라는 것은 권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 소유자가 사용수익 처분 중에서 사용수익을 만들어주면 용익물건이 성립하는 거고 처분을 만들어주면 담보물건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자 이퀄 설정자가 됩니다. 자, 그럼 을이 이제 전세권자 될 사람이고 을이 갑한테 와서 집 좀 전세 좀 놓으세요. 줬어. 내가 전세 놓을게요 라고 하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반드시 뭐 지급하라고 그랬죠? 전세금 지급하라고 그랬죠? 전세금 1억이라고 하죠. 1억 지급했어요. 그리고 전세금 1억 지급하고 전세권자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을이 전세권자가 돼. 그럼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뭐죠? 설정 계약과 전세금 지급과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한번 해보죠. 자, 갑구에 하겠어요? 등기를 을구에 하겠어요? 을구에 하죠. 소유권 등기를 어디다 하죠? 갑구. 소유권에 대한 제한물권은 어디다 한다? 을구에 등기합니다. 그럼 을구에 딱 보면 을구에 1순위면 1순위, 2순위면 2순위, 3순위면 3순위 하고 전세권 설정. 그렇게 딱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전세권이 성립해요. 항상 등기할 때는 이제 계약한 날짜 적어줘야 됩니다. 2018년 1월 1일 설정 계약.
자, 여기서 이제 필요적 계상이 전세금 기재됩니다. 전세금 1억.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목적인 범위입니다. 목적인 범위. 자, 여기는 목적인 범위는 자, 요거요. 건물이 전부냐, 일부냐를 적어준단 말이에요. 여기라면, 여기 학원 경영 목적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3층 전부면 3층 전부, 3층 일부면 일부, 일부라면 도면을 첨부하게 됩니다. 어느 부분인지, 도면을. 그리고 전세권자 이름, 전세권자 을. 이렇게 되면 이제 을이 전세권자가 됩니다. 요 등기를 만약에 1월 20일 날 했다 그러면 1월 20일 날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계약은 언제 하고요? 1월 1일 날 계약했지만 등기를 언제 했으니까 1월 20일 날 했다면 1월 20일 날 전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쪽은 아직 전세권자가 아니고 자 1월 20일 날 딱 등기했다면 전세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자, 존속기간을 하는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만약 했다면 대항 요건이죠. 존속기간 만약 2년을 했다고 하죠. 기간을 정했다면. 그럼 2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줘야 돼? 이제 존속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서로 원상회복해 해줘야 돼. 항상 남의 물건을 빌렸다. 그러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뭘 해줘야 된다? 원상으로 회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원상회복 해줘보죠. 전세권자가 돌려줄 게 뭐뭐 돌려줄게 돼? 등기 말소해 줘야 되겠죠? 이 등기 말소. 이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해야 되겠고 또 뭐 돌려줘야 돼요? 이 전세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 되겠죠? 목적물. 그 다음에 값은 뭐 돌려줘야 돼요? 전세금 지급해야죠. 전세금 지급. 전세금을 지급. 이게 이제 서로 동시에 이행하는 거죠. 동시행 관계. 오른손으로 받고 왼손으로 출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을은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목적물을 인도해주고 전세금 말소 등기 해주고 전세금 달라고 청구했는데 갑이 전세금 없다라고 해서 전세금 지급을 지체하게 됩니다. 전세금 지급을 지체하면 이제 아까 무슨 물건으로 바뀐다 그랬죠? 담보 물건으로 바뀌어요. 그럼 전세권자는 이 등기부 등본 가져가서 경매 신청을 합니다. 이걸 담보권 실행 경매라 그래.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걸 무슨 실행 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 이걸 줄여서 임의 경매라고 돼. 임의 경매를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이제 법원에서 만약에 정의 경락을 받았다. 정의 경락 대금을 납입하면 요 경락 대금에서 요 순서대로 등기한 순서대로 우선 변제받는다. 이게 담보 물건이야. 그러니까 전세권이 존속 중에는 무슨 물건이죠? 남의 물건을 사용하는 용익 물건이야. 전세권이 종료됐는데 전세금 반환을 집주인이 지체한 때는 이제 담보 물건 바뀐다 그랬죠? 전세권자는 경매 청구해서 우선 변제 받아요. 근데 이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이 미등기 전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등기 전세는 이 사람 경매권이 없어요. 담보 물건이 아니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소송해야 돼요. 소송. 만약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소송,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임의경매가 아니라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돼요.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또 우선 변제권도 없어요. 채권자니까.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밑에 줄건 거 한번 더 읽어보시오. 전세권이라 반드시 뭘 지급하라 그랬어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를 하여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며 여기까지가 무슨 물건? 용익물건. 그 뒤에 이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는 특수한 용익물건이라는 것은 여기는 담보물건으로 바뀐다 그랬죠.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그러나 다음 전세금의 주된 성격은 전세금이 아니라 전세권입니다. 전세금을 돈을 권리로 바꿔서 전세권의 주된 성격은 무슨 물건이죠? 용익물건적 성질이 있는데 담보물건성은 부수적이죠. 전세금 확보를 위한 부수적인 겁니다. 주된 성격은 용익물건이고 담보물건은 부수적 성질입니다. 자, 다음 장 가보죠.
이번에 이제 전세권의 법적 성질에서 1. 전세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입니다. 줄 그어보죠. 첫째 줄. 전세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이다. 따라서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객체가 뭐야 하나죠? 타인의 토지죠. 네, 전세권은 타인의 토지뿐만 아니라 뭐도 된다? 건물도 객체가 된다. 그 세 번째 줄 조심하고요. 농경지에 한해서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농경지는 절대로 전세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전세금입니다. 전세금 지급이 전세권의 요소다. 요소. 그리고 전세 금액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금은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교부하는 금전인데 나중에 전세권이 소멸하면 다시 돌려주죠. 소멸한 때는 다시 반환을 받게 됩니다. 자, 조심할 게 밑에 관련 판례 학습 갑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판례입니다.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되는 것이다. 잘라주고 반드시 지급해야 돼요. 자, 그러나 전세금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는 주고받는 걸 수수라 그러죠. 주고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돈으로 줄 필요는 없고 기존에 받을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 같은 말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을이 갑한테 돈을 1억 빌려줬어요. 그럼 기존 채권이 1억 있었죠. 그걸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4번 묻고요. 전세권은 용익물건의 성격도 있고 4번에 담보물건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 담보물건의 성격이 두 가지죠. 우선변제권하고 경매신청권입니다. 경매신청권도 있고 우선변제권도 있으니까 우선물건적 성질도 같이 가지고 있다. 담보물건적 성질도 같이 가집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이제 이 전세권 취득하라고 합니다. 자, 전세권은 객체가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죠. 무조건 이제 부동산이 나오면 자, 부동산에 대한 권리 취득은 186조하고 187조를 그대로 적으면 돼요. 자, 187조는 뭐죠? 법률행위 즉 계약으로 인한 전세권 취득 뭐야? 등기하여 취득한다. 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 취득은 뭘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자, 간다. 1. 취득. 전세권은 부동산 소유자의 설정 계약과 등기로 취득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때 반드시 전세금 지급이 있어야 하지만 목적 부동산 인도는 취득 요건이 아닙니다. 아까 설정 계약과 등기와 전세금 지급 요 세 가지가 요건이죠. 자, 부동산이니까 등기만 하면 되지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자, 이사는 안 들어가도 전세권은 취득했습니다. 인도는 취득 요건이 아닙니다. 자, 그런 점 하나 정리를 하고 자, 그 밑에 판례학습은 차후에 가고요. 다음 장으로 갑니다. 2번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으로 갑니다. 자, 1. 존속기간.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존속기간이 정해지는데 다만 최장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한다?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10년이 넘은 때는 10년으로 단축합니다. 자, 조심할게. 전세권은 최장 몇 년을 넘지 못한다?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만약에 20년을 기간으로 정했다면 20년이 아니라 몇 년으로 줄어든다? 10년으로 단축됩니다. 전세권은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지 못해 10년으로 단축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자, 최단기는요
이건 건물에만 있어요. 건물 전세권에만 최단기 1년 보장합니다. 자, 건물 전세권은 몇 년 보장한다? 최단기 1년입니다. 한편 다음 건물에 대한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고 토지의 최단 존속기간의 보장은 없다는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토지든 건물이든 최장기는 몇 년 넘을 수 없다? 10년 넘지 못합니다. 10년이 넘으면 10년으로 단축이 돼요. 그러나 최단기는 뭐만 1년 보장한다? 건물 전세권만 1년 보장받습니다. 1년. 자, 건물만. 그리고 당사자가 줄거 나간다.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 소멸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몇 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자, 기간을 안 정했다. 기간을 안 정하면 자, 갑도 을에게, 을도 갑에게, 자, 갑이 전세권 설정자고 을이 전세권자죠. 둘 다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습니다. 통고하면 즉시 소멸되는 게 아니고 통고가 도달되면 몇 개월이 경과하면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다음 파란 색깔 2번 전세권 갱신하러 가죠. 갱신은 계약을 연장하는 거죠. 갱신. 자, 1번 약정갱신입니다. 자,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는 당사자가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갱신기간은 또다시 갱신한 날로부터 몇 년 넘지 못하죠? 10년을 넘지를 못합니다. 10년 범위로 여러 번 약정해서 갱신은 가능해요. 한꺼번에 20년, 30년 갱신은 못해요. 갱신하면 10년을 넘지 못해요. 그 다음 2번이고 법정갱신은 좀 중요 표시하고요. 법정갱신은 계약으로 갱신하는 게 아니고 법률의 규정으로 갱신되는 거예요. 자, 법정갱신 동의어 적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갱신으로 간주하는 거야. 이거는 외우셔야 돼. 기억.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설정자는 집주인이에요? 빌린 사람이에요? 집주인, 땅 주인이죠. 빌려준 사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 을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쉽게 하면 방패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즉 전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방패,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몇 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까지 사이에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사이에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채 앞전자입니다. 앞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루어진다. 정확하게는 본다입니다. 본다. 본다. 다만 그 존속기간은 이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런 점을 조심하고 밑에 주의할 점은 이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권에 한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자, 토지 전세권은 인정 안 되고 건물 전세권이 인정되는 두 가지 있어요. 아까 건물 전세권이 인정되는 게 뭐가 있었죠? 최단 존속기간 1년, 최단기 1년 보장은 어디만 있죠? 건물에만 있어요. 또 지금 나오는 법정갱신도 건물에만 있습니다. 법정갱신도 건물에만 있다. 법정갱신 같은 말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과 법정갱신은 건물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그 동그라미 니은, 자, 자주 나오는데, 자, 법정은 187쪽에 등기할 필요가 없죠. 오른쪽에 니은.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이므로, 자, 줄거 나간다.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하지 아니하고, 쉼표. 전세권자 을은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법정이니까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찾아간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법정은 뭘 줄임말이야? 법률의 규정을 줄임말이에요. 법률의 규정으로 갱신되니까 뭐 안 해도 된다고? 등기 없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의 전세권의 자 효력. 무조건 법에서 효력이 나오면 뭘로 고치라 그랬죠? 효력 같은 말 권리와 의무라 그랬죠? 권리하고 의무를 효력이라 그래요. 자, 1번의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권. 그래서 그 관련 조문에서 304조의 제1항 조금 어렵지만 잘 보세요.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질문이에요. 잘 보세요. 자, 미친다는 것은 거기까지 효력이 확대된다는 거야. 미치는 정신이 돌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 요거는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얘기해요. 자,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여기서 을은 이 땅을 빌린 사람이야. 땅을 빌리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뭐라고 그랬죠? 지상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가장 약한 게 채권인 임차권이에요. 을은 지금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다면 이 사람은 지상권 설정자가 되겠고, 임차권을 설정해 줬다면 이 사람은 임대인이 되겠죠. 자, 을은 지금 이 땅의 소유자야, 빌린 사람이야? 빌린 사람이에요. 지상권자나 임차인이죠. 근데 을이 이제 이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었어요. 을이 건물을 지었으니까 건물은 을이 소유자죠. 그럼 건물은 을이 소유자고 땅은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 그런데 을은 이 빌린 정당한 원인이 있으니까 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입니다. 그랬을 때 이 건물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럼 을은 전세권 설정해 준 자, A는 전세권자죠. 전세권 설정 계약과 전세금 지급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죠. 그럼 누가 건물 전세권자죠? 누가 건물 전세권자예요? A가 건물 전세권자죠. 그 전세권은 건물만 사용 수익하는데, 자, 이 땅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을이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 전세권은 토지만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미친다는 거죠. 여기에 미쳐야 이 사람이 땅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 이 땅 사용권이 없다면 이 A는 이 건물에서 바깥을 못 나가요. 한 달에서 굶어 죽어야죠. 안 굶어 죽으려면 여기에 뭐 한다? 미친다. 이거죠. 확대된다는. 그랬을 때 미치고 있으니까 갑과 을이 둘이 합의해가지고 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소멸시키면 안 되겠죠? 그럼 얘는 또 굶어 죽으니까 이거 소멸시키려면 이 사람 동의받아라는 거죠. 조금 말이 어렵지만 다시 읽습니다. 304조 제1항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즉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제2항 전항의 경우, 전항 앞항이죠. 제1항의 경우 전세권 설정자 갑은 여기서 전세권 설정자는 을이네. 을은 전세권자 A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뭐 시키면 안 되겠죠.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법정 지상권은 좀 어려우니까 지나갑니다. 다음 가로 2번에 자 비용 상환 청구권 좀 조심해야 돼요. 중요 표시하고. 자, 비용은 무슨 비가 있죠? 비용은 무슨 비?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죠. 여러분 한 개씩 암기해 줘야 돼요.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는데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 요거는 없어요. 청구권 없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만 있습니다. 거꾸로 잘 내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비용 상환 청구권 보면 1번 전세권 설정자 갑은
목적 부동산의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둘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소극적 용인 의무만 부담할 뿐이다. 줄였습니다. 전세권자 을이 목적물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통상관리에 속한 수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수선 의무를 누가 부담한다 그랬죠? 전세권자가 부담하니까 필요비는 전세권자가 부담해야 돼. 따라서 목적 부동산의 통상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줄한 거 보죠.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상환 청구하지를 못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필요비 상환 청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2번 유익비는 상환 청구가 가능해요. 자, 유익비 상환 청구권 전세권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청구한다고?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합니다. 항상 유익비는 선택 채권이야. 즉 전세권이 소멸 시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여 줄거 보죠. 유익비는 선택을 누가 하죠? 소유자가 선택합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한 금액 또는 증가된 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무슨 금액하고 무슨 금액 선택이라고요? 지출액하고 증가액 상환을 선택해서 청구합니다. 이 경우에 법원은 부동산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한두 달 허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익비를 전세권자가 선택으로 청구하면 법원은 상환 기간을 한두 달 허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가고 3번에 전세권 팔아먹으러 가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가죠.